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최한미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요즘 남자분 여자분 할 것 없이 다 관심이 많죠. 이중턱 지방흡입에 대해서 미리 알고 가면 좋은 거, 또는 이중턱 지방흡입 나한테 효과 있을지 없을지 미리 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서 다들 이제 만자인대샤도 많다 보니까 거북목도 다들 많이 되고, 뭐 턱을 이렇게 내리다 보면 당연히 이중턱은 많이 보이게 되겠죠. 뭐 이렇게 구룩사진 찍어도 이렇게 찍히기도 하죠. 물론 뭐 이렇게까지 당겼을 때 잡히는 게 모두 이중턱은 아닙니다. 이중턱의 원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정말 살이 쪄서 생긴 이중턱도 있는 거고요. 골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원인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대처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흡입을 한다고 다 좋아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미리 알 수 있을까? 물론 제일 좋은 건 병원에 가시는 거죠. 가서 상담받으면 제일 정확하지만 미리 좀 알고 하면 더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을 것인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그린 테스트라고 합니다. 턱 밑에 이 근육을 잡아요. 이 살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소리를 내봐요. 하면서 이제 제 입 주위를 보세요. 하면서 힘을 줍니다. 힘 강하게 내리는 목까지 힘을 다 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하면서 자, 이렇게 힘을 줄 때 나오는 건데요. 잡고 힘을 주게 되면 딱 잡히는 게 있어요. 그게 피하 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잡히는 게 전부 다는 아니겠죠. 왜냐면 두 층이 다 잡히는 거니까, 양쪽에서. 이 테스트에서 잡히는 게 많다 싶으면 피하 지방이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피하 지방이 많은 경우는 지방 흡입을 했을 때 효과가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잡히는 게 별로 없다, 그런데 이중턱이 많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그다음부터는 초음파 영역이 들어갑니다. 초음파를 미리 봐야 돼요. 수술 전에 보긴 봅니다. 활경근이라고 하죠. 플라티스마 머슬이 이제 그 중간에 막고 있어요. 어떤 구조냐면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피부가 있고요. 피하 지방이 있습니다. 그 밑에 활경근이 있어요. 이 밑에도 지방이 있습니다. 근데 성상이 달라요. 피하 지방은 우리가 흡입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밑에 지방은 마치 한 덩어리처럼 찔깃찔깃하고 주위에 이제 섬유 조직이라고 할까요? 그런 조직들하고 굉장히 엉겨붙어 있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뜯어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하나 뜯어내면서 지혈하면서 뜯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피도 많이 날 수가 있어서 우리 수술하면 뜯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제거를 해주고, 활경근은 뭐 더 묶어주거나 좀 잘라내주고 묶어주거나 이런 방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중턱을 교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그 사람마다 달라요. 모든 사람 눕혀놓고 활경근 밑에 있는 지방 끄집어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활경근 밑에 지방을 제거하면 효과가 좋은 건 맞지만, 너무 많이 판내게 되면 마치 패인 것처럼 푹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밑이 너무 푹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어색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정도의 수술이 필요할지는 직접 봐야 돼요. 물론 수술할 때 결정하기도 합니다. 수술할 때도 대부분은 지방 흡입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하죠. 이중턱 근육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근육을 먹더라도 이 밑에 있는 지방을 얼마나 걷어낼지, 적당히 그냥 걷어내고 근육을 얼마나 당겨서 묶어줄지, 그런 거를 감안하고 수술을 진행한다면 훨씬 만족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무턱의 유무예요. 우리가 얼굴을 상안면, 중안면, 하안면부를 구별했을 때 이 하안면부 쪽에 턱이 외소증, 하악 외소증, 뭐 심한 경우는 그렇지만 대부분 턱이 작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거나 턱이 뒤로 빠져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옆에서 사진 찍어보면 돼요. 셀카를 옆모습 찍어봤을 때 상대적으로 턱이 얼마나 앞으로 나왔느냐, 또는 뒤로 빠졌느냐, 또는 크기가 작으냐 크냐 결정이 됩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골격에 의해서 처짐이 느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중턱, 지방이 많지가 않더라도 이중턱이 심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지방 흡입 열심히 해도 당연히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격이 작아서 구별이 안 가는 거니까요. 골격이 작아서 목과 얼굴의 구별이 약한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윤곽수술, 돌려깎기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하악각을 칠 때, 하악뼈를 이렇게 딱 칠 때 자칫하면 얼굴은 슬림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CT상에서는요. 그런데 목과 얼굴의 경계가 흐릿해지면서 마치 이중턱이 쭉 생긴 것 같은 그런 양상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좀 복잡해져요. 어떻게 되냐면, 좀 심하지 않은 경우 같은 경우는 이중턱 지방흡입을 하면서도 동시에 골격 교정을 들어갑니다. 간단한 교정 같은 경우는 필러로 충분히 가능하겠죠. 필러로 살짝 교정을 해주면 굉장히 이중턱이 개선이 되게 돼요. 옆쪽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필러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보형물을 넣거나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저희는 뭐 정확하게는 당연히 진단 받아봐야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흡입 단독만으로는 아무리 흡입을 하고 실리프팅 땡기고 아니면 뭐 안면거상 하더라도 뼈 자체가 작아 생기는 이런 이중턱 같은 경우는 교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면 사진 또는 측면 사진을 통해 가지고 같이 보셔야 돼요. 물론 제일 정확한 건 병원에 오시는 겁니다.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알고 시술을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가 무턱대고 오시는 거, 무턱대고 오셔가지고 난 무조건 예쁘게 해주세요. 뭐 전후 사진 저런 사람처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전후 사진 같은 경우를 올리는 분들, 후기 같은 거 올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결과가 좋으니까 당연히 올려주시는 것도 있을 거고요. 또는 그분하고 나와의 얼굴형, 피부 타입, 피하 지방의 양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흡입을 하게 돼서 여기는 좋아져도 옆에 있는 침샘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침샘 비대. 저 같은 경우 침샘이 큰 편이에요. 이렇게 들어올리게 되면 이 부분에 호두알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침샘이 큰 분들은 흡입을 하고 나서 오히려 침샘의 윤곽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는 미리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미리 도드라질 수 있고 그때는 보톡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교정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 두 번째 플랜 B, 플랜 C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걸 알고 결정하신다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단 지방 흡입을 제일 간단하죠. 흡입을 먼저 고려해 보시고 그 다음부터 흡입으로 안 되면 활경근 근육을 묶어주면서 활경근 밑에 있는 지방을 좀 제거해 주는 거, 소위 근육 묶기죠. 요걸 고려해 보는 것도 좋으시고요. 그리고 정말 무턱 때문에 생긴 이중턱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필러로도 교정이 가능하니까 한번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조건 이제 이렇게 만들어보고 나 이중턱 너무 많아, 대박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이중턱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알고 결정하신다면 굉장히 만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